네, 안녕하십니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50일이 좀 넘는 시점에 구독자 1,000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에 불과하지만 구독과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우리 초보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상승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빨간색 양봉 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당연히 파란색 음봉 캔들이 많습니다. 음봉 캔들이 많을 때는 하락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지지와 저항, 지지, 저항을 받고, 아직 저항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하락 추세선의 하단부까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추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현재 이런 전저점 라인을 테스트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구간이 이 시점과 비슷하죠. 이때도 테스트를 해주려고 시도를 해주려고 하는 흐름인데 다음날 갭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갭을 메어주지 못하고 꾸준히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21선을 안착을 시도해주는 척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쌍바닥으로 전저점을 지켜주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 이 시점과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적인 측면으로는 환율 상승, 그리고 테슬라 큰 폭의 하락, 요소수 문제도 있겠고, 호주와 중국 등의 대외적인 이슈가 많지만 이런 재료는 붙이기 나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전저점 라인을 지지를 해줄까? 누가 받쳐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현금화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말 바닥에 신호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평선을 안착을 해줄 때, 아니면 이런 하락 추세에 반해서 반대로 상승 추세로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 시점에 사도 매수를 해도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다기보다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다 미세하지만 아래로 추세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받쳐주는 이평선 없이 캔들이 외롭게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지수가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는 추천 종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심 종목 그리고 시나리오 공유입니다.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갈 곳 없는 돈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로 갈 곳 없는 돈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죠. 디어유라는 종목이 종가를 플러스 27%로 마감을 하면서 좋게 끝났고 거래대금이 3,70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분차트를 보시면 분차트상 한번 세워놓고 그 다음 이런 라인을 꾸준히 지지를 하면서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포가 있죠. 주포가 있는 반면에 비트나인은 역시나 오늘 상장을 해주었지만 분차트상 반대죠. 반대 흐름이죠. 한번 내려놓고 그 다음 이런 저항을 뚫어주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흐름이라서 디어유라는 종목은 주포가 있는 상태로
거래 대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신규 상장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중장기 스윙 절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용으로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엔캠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런 몸통이 중요한데, 몸통을 오늘 관통을 하면서 추세가 지금 살아있죠. 이런 캔들에서. 그래서 5일선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월 4일 종가가 94,600원인데 오늘 그 고가가 94,600원인데 고가 위로 100원 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괜찮아서 이런 고점을 보러 가지 않을까, 99,000원 라인을 보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초가는 보통 눌리는, 시초가가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눌리면서 9만, 이런 윗꼬리 중요한 92,300원 50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 매매를 하면 타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는 월봉상 지금 종가상 최고가인 상태죠. 자, 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런 고점 라인을 오늘 시도를 한번 해줬습니다. 전고점을.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요즘에는 가는 종목만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좀 올려주면서 이런 전고점 라인들을, 매물을 소화를 해준다면, 횡보를 하면서 며칠 횡보를 하면서 소화를 해준다면 5일선이 맞는 이런 시점에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은 다 아시는 돼지열병 관련주죠. 제가 지난 영상에, 예전 영상에 이런 빨간 선 224일선 아래 있을 때는 좋지 못한 종목, 그리고 224일선 위에 있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24일선으로 위로 안착을 하였고, 미미하지만 5일선이 지금 윗방향으로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돼 있죠. 이런 상태에서 정배열의 초입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돼지열병 이런 관련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차트적인 모습에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런 종목은 당연히 5일선 매매해야겠죠. 5일선 8,600원 이 꺾인다면, 종가상 이탈한다면 당연히 손절매라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제가 또 전전 영상쯤에 이런 N자형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의 이론적인 신호가 이런 아랫꼬리 양봉, 그리고 십자 도지형 캔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런 N자형 반등을 해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5일 이평선을 잘 시도를 해준다면, 안착을 해준다면 좋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는 제가 이런 종목은 당연히 싫어하는 종목이죠. 한번 급하게 상승을 하고 당연히 급하게 상승한 만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지지 시도를 해주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척을 하고 있다는 말이, 급하게 하락이 나오면 지지를 해주는 척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나오는 모습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나, 디어유, 엔캠, YG 플러스, 이글벳, 티플렉스 하나, 둘, 셋, 넷, 5가지 관점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